6일 약국으로 갑시다 김성호. 이 책은 현 메가스터디의 부회장이신 김성호님의 에세이이자 성공학 책이다. 약대를 졸업하고 군에서 제대하여 고향으로 내려간 젊은 시절에 그는 600만 원을 빌려 약국을 개업했다. 그리고 그 약국은 개업 3년 만에 매출 200배 증가라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 그러는 사이에 혼자 하던 약국엔 어느새 13명의 약사가 일을 하는 기업형 약국으로 성장했다. 저자는 이렇게 엄청난 경영 능력을 인정받아 영남산업이라는 제조업의 대표이사를 맡았다가 다시 메가스터디라는 교육사업의 창립 멤버로 교육사업에 발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던 그는 2003년에 독립하여 엠베스트라는 중학생 전문 교육기업을 창업해 회사를 성장시키고 메가스터디와의 합병으로 현재는 메가스터디 그룹의 부회장을 맡고 있다. 이 책은 그가 무일푼으로 시작한 약국에서 어떻게 큰 성공을 이루었는지, 그의 경영 일화와 그의 마음가짐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을 읽고 놀란 것은 이 책 전체를 통틀어 그의 사업 경험에는 수많은 심리학 서적에서 나오는 여러 심리학 이론들이 녹아있다는 점이다. 각 장들을 읽으면서 저자가 시행했던 심리 이론들을 찾아보는 재미도 있는 책이다. 그는 자신의 약국이 그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기를 원했다. 그가 약국을 할 당시 약국이 있던 곳에는 버스가 다니지 않아 시내에서 일을 보고 약국으로 돌아가려면 택시를 타고 되돌아가야만 했다. 택시를 탈 때마다 그는 큰 소리로 6일 약국으로 갑시다 라고 외쳤고, 택시기사들에게 그 조그마한 약국으로 가는 길을 설명해 주었다. 그렇게 택시를 많이 타야 했던 저자가 택시를 탈 때마다 외친 6일 약국이라는 곳은 어느새 길을 찾을 때 기준점으로 불려지는 랜드마크가 되어갔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저자가 약국을 하는 마산이 아니라 창원에서 택시를 타게 되었는데, 그는 항상 하던 대로 6일 약국으로 가자고 큰 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곳이 마산이 아니라 창원이란 점을 떠올리며 아차 싶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택시기사의 반응은 의외였다. 창원에서 택시기사를 한 달 하고도 6일 약국을 모르면 간첩이라는 말이었다. 그렇게 그가 기사들을 볼 때마다 외치던 6일 약국은 몇 년이 지나자 모두가 아는 랜드마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그가 탄 택시가 한 여자의 앞에서 멈춰섰다. 그리고는 기사가 창문을 내리더니 그 여자에게 지폐를 건네주었고, 여자는 미리 준비해둔 듯이 동전을 꺼내 기사에게 전해주었다. 저자가 무슨 내용인지 물으니 여자는 기사들이 필요로 하던 동전을 바꿔주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거스름 돈으로 사용할 동전으로 바꿔주면서 약간의 수수료를 받고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안 저자는 바로 약국으로 돌아가 빈 서랍에 동전을 가득 채워 넣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타는 택시 기사들에게 언제든지 동전으로 바꾸려면 약국으로 와서 수수료 없이 바꿔가라고 했다. 그리고 동전으로 바꾸기 위해 약국을 찾는 기사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한 드링크를, 겨울에는 따뜻한 쌍화차를 건네며 기사들과 친해져 갔다. 그러자 6일 약국은 택시기사들이 반드시 들리는 곳이 되었고 덩달아 매출도 상승하게 되었다. 기적을 낳는 기술. 그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한다.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정성과 진심뿐이지 않을까? 그 이후로 그는 약국을 찾아오는 고객들의 얼굴을 보고 이름을 외우기 시작했다. 손님이 돌아가고 나면 이름을 대여섯 번 부르며 이름을 외웠다. 그리고 다시 고객이 약국을 찾아오면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었다. 그리고 고객의 이름을 불러준 그날부터 그들은 단골이 되기 시작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업을 시작하면 처음 찾아오는 손님이 있기 마련이다. 이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진심을 다하면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두 명이 네 명이 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단순한 진리가 바로 기적을 낳는 기술이며 지금도 그의 가장 중요한 생존 전략이라고 한다. 마케팅에서는 조 지라드의 25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전설적인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맨인 조 지라드는 판매 일을 하기 전에 장례식장에서 조화를 주문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조화를 주문받은 업체의 사람은 그에게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장례식엔 250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알려주었고, 그 점에 착안하여 조 지라드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250여 명의 인맥이 평균적으로 있다는 것을 영업에 도입했다. 한 사람을 감동시키면 감동받은 그 사람이 자신의 인맥 250명에게 자신의 감동을 전달해 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상대하는 한 명의 고객의 뒤에는 250명의 잠재 고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바로 250의 법칙이다. 저자는 사업을 하며 몸소 이런 점들을 깨달은 듯하다. 저자는 고객의 이름을 외우는 정성뿐만 아니라 약국을 열고 들어와 길을 묻는 사람들에게 길을 직접 안내해 데려다 주었고, 전화를 빌려 쓰려고 들어온 사람들에게는 무료로 전화를 사용하게 해주었다. 그러면서 6일 약국은 고마운 곳으로 인식되어 갔다. 작은 친절은 생각보다 긴 여운을 남긴다.
기대하지 않고 건넨 배려가 훗날 기회라는 이름으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이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소한 순간에서 시작된다. 고정관념. 저자는 작은 약국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눈에 띄어야 사람들에게 존재한다고 인식될 거라 생각했다.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만 했고 가게 평수를 늘리지 못하니 대신 약국을 밝게 만들어야 했다. 그는 형광등 25개를 약국에 설치했고 그 후로 약국의 밝은 불빛은 주변을 밝혀주었다. 어두워지는 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시선을 잡아 끌게 되었다. 한 달 후 전기세는 20만 원이 더 나왔지만 단 몇 주 만에 매출은 100만 원 가까이 상승했다. 그렇게 조명의 효과를 경험한 저자는 간판의 네온 사인을 밤새 켜두기로 했다. 그렇게 밤새 간판을 켜두는 것은 일부 은행들이 따라 하기도 했다. 마산역으로 간다. 신문에서 월마트에 대한 기사를 보던 저자는 한국도 마이카 시대가 시작되어 창고형 매장이 유행하리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던 그에게 마산역 앞에서 5개의 점포를 운영하던 선배와 동업을 할 기회가 생겼고 그는 가게를 마산역 앞으로 확장 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마산역 주변에는 인프라가 별로 좋지 않았으나 그는 모험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의 전망대로 이전한 약국은 밀려드는 손님들로 대성공을 이루어냈다. 그가 약국을 시작한 지 정확히 1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혁신은 결코 평온한 길에서 탄생하지 않는다. 사투에 가까운 몸부림과 끊임없는 도전 그리고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용기 속에서만 가능하다. 새로운 길은 언제나 낯설고 외롭지만 그 길을 처음으로 걷는 자만이 기회라는 문을 열 수 있다. 분수에 맞게 힘 닿는 만큼 26세 군을 제대하고 고향으로 내려온 그는 600만 원을 빌려 개업을 했다. 그리고 개업 1년 만에 그는 600만 원의 빚을 청산했다. 마음이 홀가분해진 저자는 매월 10만 원을 장학금으로 후원하기로 마음먹고 당시 교장 선생님으로 재직하던 친구의 장인 어른께 부탁을 하려고 했다. 그렇게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한 학생을 추천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매달 10만 원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교방초등학교의 졸업식에 초대를 받아 참석했는데 교장 선생님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을 주면서 그에게 장학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했다. 갑작스럽게 그는 장학금을 직접 전달을 하게 되었고 그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보람과 사랑을 돌려받았다. 마음 경영. 고객이 다시 찾아오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게 중요하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안하고 구매의 필요성을 자연스럽게 설득해야 한다. 내가 편한 장사는 오래가지 못한다. 고객이 편한 장사만이 살아남는다. 고객이 즐거운 공간이고 고객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저자는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마음의 방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그렇다면 사람이 감동받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바로 주는 것이다. 주고 나면 자신이 나눈 것보다 더 크고 깊은 보답이 반드시 따라온다. 성공적인 상담을 위한 상담 10개. 1. 첫 대면에서 상대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라. 2. 고객의 이해 수준에 맞춰 설명하라. 3. 아이스 브레이킹은 필수다. 4. 외모로 지갑을 판단하지 마라. 5. 고객의 시간을 배려하라. 6. 일반적인 설명 대신 양방향 소통을 하라. 7. 과도한 판매를 피한다. 8. 중간 점검으로 방향을 조율하라. 9. 구매 의사가 보이면 빠르게 마무리하라. 10. 고객의 뒷모습까지 살펴라. 장사란 사람을 남기는 것. 저자는 사직을 원하는 구성원에게도 또는 새로 사람을 뽑을 때만큼이나 신중하게 접근한다. 퇴사를 원하는 구성원이 있다면 3번에서 5번의 면담을 거쳐 끈질기게 떠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한다. 그런 상황을 떠나려고 했던 구성원에게 본인이 신임을 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이전과 다른 책임감을 스스로에게 부과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미처 알지 못했던 자신의 가치를 깨닫는 기회를 부여한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회사로 인식하게 하고 그러면 구성원들은 자연스럽게 조직 문화에 스며들게 되고 주인 의식을 갖게 된다. 칭찬은 성장의 언어.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이윤이며 신용은 장사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자산이다. 이 말은 조선 후기 무역 거상인 임상옥의 말이다. 사람은 가치를 창조하는 최고의 무형 자산이자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이렇게 중요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한 가지 방법은 칭찬을 활용하는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거창한 보상이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로 움직인다. 인간은 타인의 평가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존재이다.
그러니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특히 직장 상사의 칭찬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신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래서 저자는 틈만 나면 조직원들의 칭찬 거리를 찾았다고 한다. 이렇게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그 말 한마디가 지닌 울림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성장시키고 싶다면 주저 말고 격려하라고 조언한다. 칭찬은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움직이는 강력한 성장의 언어이다. 2달란트, 5달란트. 마태복음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한 부자가 여행을 가기 전에 종들을 불러 돈을 나누어 주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여행을 마치고 주인이 돌아왔다. 그는 3명의 종들에게 맡긴 돈을 보여달라고 했고, 첫 번째 종은 5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10달란트로 만들어 주인에게 내밀었다. 두 번째 종도 역시 장사를 해서 4달란트를 주인에게 내밀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종은 주인이 맡긴 1달란트를 달랑 내밀며 손해를 보기 싫어 땅에 묻어두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주인은 세 번째 종을 게으른 종이라며 나무란다. 주인이 꾸짖은 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린 종의 게으름과 무책임 때문이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발전시키느냐가 중요함을 알려주는 이야기다. 우리는 자신을 더욱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주어진 재능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가꾸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쓰고 얼마나 발전시키느냐가 진짜 실력이며 인생을 가르는 기준이라는 점이다. 시도하지 않는 것은 세 번째 종처럼 게으르고 무책임한 태도이다. 무탈한 내일을 위해 필요한 길. 저자도 20에서 30대 시절 무수한 좌절을 겪었다. 무수한 시도에서 고작 2-3번 정도만 성공했다. 실패한 8번의 시도를 그는 성공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여겼다. 그가 생각하는 진정한 용기란 심기일전한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시도하고 행동함을 의미한다. 인생은 능력이 아니라 이런 용기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가장 큰 자산은 신용. 거짓말이 만연한 세상이다. 가끔은 거짓말을 능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거짓말이 판치고 편법이 넘쳐나는 세상일수록 정직한 말과 방법이 더 의미가 있다. 정직으로 가는 길은 빠르지 않다. 저자는 이런 세상에서 우직하게 정직함을 추구한다. 정직은 예금 통장처럼 하루하루 쌓아야 하는 자산이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정직은 가치를 더욱 분명하게 만든다.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거래는 오래 이어지게 되고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마지막의 중요성. 저자가 마산의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옮기면서 가사 일을 도와줄 도우미를 구하게 되었다. 이때 중국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하다 중국 경기의 붕괴로 한국으로 온 조선족 이모님이 가정일을 도와주는 가사 도우미로 함께 살게 되었다. 3년이 지나고 이모님이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저자는 이 이모님께 진심으로 감사했고 3년치 퇴직금까지 챙겨드렸다. 그렇게 헤어진 이모님은 현재 저자의 집안일을 돌봐주시는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그 이모님의 친동생 분이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헤어짐을 단정히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더 나은 만남을 품을 수 있다. 우는 아기처럼. 자기 PR이 중요한 시대이다.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아야 살아남는 시대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한 사회가 되었다. 아기가 포기하지 않고 수백 번 시도하는 걸음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시도해야 한다. 그러니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손을 뻗어야 한다. 능동적으로 자신을 알리고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손을 들고 목소리를 내며 기회를 향해 나아가라고 조언한다. 저자는 약국으로 시작해서 제조업을 거쳐 현재는 교육 사업을 하고 있다. 저자가 이어온 사업들은 서로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그런 그가 이렇게 성공한 이유는 그가 매일 실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공하는 습관을 매일 실천했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 거짓말 등은 우리의 생장점을 파괴하는 파괴자이다. 저자가 처음 중학생을 상대하는 교육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도 주변에서 만류했다. 또 그가 제조업을 맡았을 때도 주변에서 만류했었다. 그러나 그는 성공의 크기에 연연하지 않고 새로운 경험과 축적의 시간을 차곡차곡 쌓아가며 결국 성공했다. 진짜 강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파도가 요동치는 와중에도 중심을 잃지 않고 방향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다. 기본에 충실할 것.
저자가 약사에서 제조업인 영남기업의 사장으로 취임하여 영남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철저하게 지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약속 시간을 칼같이 지킨 것이었다. 이렇게 시간 약속을 칼같이 지키면서 업체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시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그는 약사 출신 대표이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영남기업의 신뢰도를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렇게 3년 후엔 기존 납품 물량의 4배 이상 확대되는 성과로 이어졌다. 장사냐 경영이냐. 저자는 고객 만족을 최우선 과제로 3대1을 단순한 구호가 아닌 섬김의 비즈니스를 실천에 옮겼다. 고객에게 정성을 쌓고 감동을 더하는 일상의 반복은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는 거래를 지속 가능한 관계로 바꾸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관계가 깊어지면 팬이 모이고 팬이 쌓이면 브랜드가 만들어진다. 경영학을 따로 배운 적이 없는 저자가 우연히 접한 경영학 원론이라는 책을 통해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 작은 가게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수백 수천 개의 가맹점을 두지 말라는 법은 없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런 믿음으로 경영을 한 그의 생각은 현실이 되었다. 모방의 기술. 저자는 경영학은 작은 가게를 꾸려가는 사람에서부터 대기업을 경영하는 모든 사람까지 모든 사업가들에게 필요한 학문임을 강조한다. 경영학에서 제시하는 것 중 하나가 모방에 대한 것이다. 저자는 지혜롭게 모방하기 위해 전국의 특색 있고 유명한 약국들을 찾아다녔다. 먼 길을 찾아 비법을 배우러 왔다는 저자에게 약국의 선배들은 자신들의 성공 비법을 알려주었고, 저자는 그렇게 배운 비법을 자신에게 맞게 흡수했다. 그리고 6일 약국은 200배의 성장을 하게 되었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최고를 철저히 따라하라. 도약은 언제나 그렇게 정교한 모방에서 시작된다. 약국 개업을 크게 성공시키고 제조업도 성공시키고 교육 사업까지도 성공시킨 저자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통해 어떤 생각과 태도로 사업에 임해야 성공에 더 가까워지는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사업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책은 직장을 다니거나 학교를 다니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상당히 동기부여를 하게 해주는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싶을 테니 말이다. 꼭 읽어보기를 추천드리는 책이다.